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어제 날짜로 9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하락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죠. 소송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최근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스탠스의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어제 날짜 비트코인이 지금 4%, 5%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소폭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 가격 하락에도 이런 영향을 받아준 부분이고 더 큰 배경에는 바로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리플이 지금 900원을 넘어서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11월 9일 리플과 SEC 법원의 브리핑 일정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과 겹치면서 혹시나도 합의가 착착착 진행돼서 IPO까지 발표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IPO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셨던 부분들, 그러면 이 IPO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보시면요. 분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새벽 큰 폭으로 하락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와준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 IPO에 대한 부분 발표 무리가 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큰 폭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아줬었죠. 그래서 강력한 여기 지지라인 920원대에 이탈할 때 비중 축소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언제 잡아드렸었나요? 바로 그 다음 여기 매불대입니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이죠. 바로 870원대. 여기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모두 잡아드렸습니다. 이 IPO 발표는 소송이라는 성결 과제가 먼저 마무리가 돼야 가능한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IPO 발표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리플은 계속해서 많은 가격 변동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요동치면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량을 더욱더 늘려가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그동안의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어제 날짜처럼 리플 큰 폭으로 변동성 만들어줄 때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물량 더욱더 늘려갈 수 있는 매매 대응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송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 나와준 호재 기사를 보시면서 리플이 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코인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와준 기사인데요. 리플 주주 협력사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 UAE의 크립토 VC를 설립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집중되고 있냐면 리플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가 9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SBI 홀딩스와 스탠다드 차타드 투자 전문 자회사 스탠다드 벤처스가 설립한 VC는 이 디파이, 자산 토큰화, 메타버스 등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VC의 출범 주체와 장소에 시장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리플과의 관계성 때문이죠. SBI는 리플사의 최대 주주이며 스탠다드 차타드는 최근 진행 중인 홍콩 CBDC 실험에서 리플
리플과 협력사로 참여 중이다라고 합니다. 리플은 지금 현재 미국 SEC와 주요 사업 타겟을 중동,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지금 주요 사업 전개초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 지위도 가져가면서 두바이에서의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자산 토큰화인데요. 최근 리플 기술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었죠. 바로 내년에 XRP 레저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바로 이 RW 프로토콜이 바로 이 자산 토큰화를 말하는 건데요.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과 부동산, 예술품과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위험성이 있는 투자라고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리플레저 기반의 RWA가 나와준다면 국제송금 기술과 더불어서 실물 자산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리플은 기존의 스위프트의 기술력보다 더 빠른 송금 시간과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물 자산까지 담보가 된다면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안전한 담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 또다시 이런 자산 토큰화가 진행되면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리플 또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리플은 전 세계 은행과 접촉돼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제 송금 기술에 대한 사업은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펀더멘탈 소재로서도 충분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가 제이슨 프리드먼은 리플은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두 경영자 모두 비전이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갈링하우스도 보시면 여러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가 어디로 갈지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고 채용하고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면서 수익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마존 주식도 보시면요, 초기에 1달러 부근에서 10년 동안의 횡보를 하다가 점차 차근차근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리플도 이 아마존과 같은 펀더멘탈과 비전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전량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이탈하는 신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저점 신호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더욱더 리플 물량 늘려가는 움직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모든 자료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최근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 자료, 그리고 리플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플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2022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두 가지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한 가지는 리플 임원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는데요. 2년 동안의 시간을 끌고 오다가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이 약식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는데요. 일부는 SEC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리플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부는
부분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증권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SEC는 중간항소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약식 판결이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SEC가 리플 임원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 무모하게 XRP를 판매했다. 이 부분을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지금 약식 판결에 의하면 지금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선 약식 판결에서 기간 판매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잘못이 판결이 난 거죠. 그럼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바로 벌금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EC가 벌금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리플은 이전에 2억 5천 달러 이상은 지불 불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SEC와 리플은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날짜 새벽이었죠. SEC와 리플은 법원에 이 소송 브리핑 일정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SEC와 리플 간에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나와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속보를 보시면 어제 날짜 기사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SEC 암호화폐 제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미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표적을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암호화폐 때리기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SEC가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작 눈앞에 벌어진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는데요. 이 SEC 위원장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SEC 위원장의 무능함은 이미 입증이 됐죠. 하지만 지금 현재도 SEC는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여기에 집중시켜야겠죠. 그런데 현재 리플은 어느 정도 리플이 소송을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합의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벌금을 받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매우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리플 CEO가 이렇게 3심까지 밀고 나가겠다, 대법원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강경하게 발언을 한 만큼 이 SEC가 원하는 합의금으로는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미 IPO 발표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다라는 건요, IPO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IPO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SEC에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선결 과제인 이 합의가 무조건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리플 CEO의 발언은 즉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SEC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리플과 항소심을 이어갈 순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리플 입장에서 합의금을 맞춰줄 수밖에 없을 거고,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IPO 발표는 즉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합의 관련 소식은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